안녕하세요. 건물주 애 키우기 협회 대표 박익현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하시다가 건물 사기 전에 좀 두려우시대요. 근데 그게 왜 두려운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도 않고 좀 약간 막연한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건물 사기 전에 두려워하는 그 이유들,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쫙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건물 사기 전에 두렵다고 하면은 왜 두려울까요? 아마 첫 번째로 따지면은 돈 때문일 거예요. 큰 돈이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물론 작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. 하지만 그 건물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조금 더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건물을 살 때 돈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부동산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딱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. 요 구조에서 내가 정확하게 따지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 매매가라고 한다 그러면 건물 매매가를 갖다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, 부동산 어플 중에 밸류맵이나 디스코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를 활용하면 건물 매매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. 다만 건물 매매가가 나와 있는 그 물건이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올린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임장을 해가지고 그 지역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면은 그 물건이 진짜 제대로 맞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매매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매매가 그대로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죠. 분명히 레버리지, 대출을 활용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대출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보통 개인은 50에서 60%, 법인은 70에서 80% 정도의 대출이 나와요. 대출은 금융기관마다 이게 또 대출 비율이 다 달라요.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신다 그러면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. 세 번째로는 세금인데요. 처음에 구매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세금에서는 취득세가 되겠죠. 취득세에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4.6%가 들어갑니다. 물론 지금 주택을 한다 그러면은 뭐 2주택자다 3주택자에 따라서 8%, 12% 될 수도 있고 또 법인으로 주택자 그러면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2%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4.6% 정도 들어가는 세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마지막으로 기타라고 한다 그러면 법무사 비용이랑 공인중개사 비용이 조금 비중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요 기타 정도 비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돈을 처음에 생각한다 그랬을 때 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. 물론 이 외에도 더 고려할 요소인데 기본적인 틀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 구조는 알겠는데 조금 감이 안 오시잖아요.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20억짜리 건물이 있다라고 해볼게요. 50% 정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0억은 빠지죠. 그리고 요 10억에서 취득세 4.6%, 법무사 비용 0.2%, 공인중개사 비용 0.9% 이렇게 합치면은 5에서 한 또 6% 정도 추가가 됩니다. 그럼 여기서 한 5에서 6%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추가되겠죠? 그러면 한 11억에서 11억 2천 정도 요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. 근데 요서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맥시멈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 그 퍼센테이지 비율로 하면은 매매가 대비 실제 투자금은 40에서 60%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러면은 거의 8억에서 12억 사이에서 이거를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. 물론 내가 여기서 대출을 좀 더 잘 많이 받는다. 아니면 주거용이 포함이 돼서 취득세 비율이 좀 올라간다. 혹은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비용을 좀 낮춘다.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비율은 되게 많이 달라져요. 근데 뭐 요 편차가 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알고 있다면 만약 이 최소 금액조차도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건물을 사는 거는 불가능하겠죠. 어쨌든 건물을 본다 그러면은 20억짜리다. 그럼 20억짜리를 통으로 다 20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투자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. 그러면 그냥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최소 이 정도의 비용으로 내가 투자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겠죠.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. 그러면은 막연히 돈이 없어서 안 돼요, 비싸서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.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건물이 공실이 나면은 어떻게 하나요? 공실은 부동산 수익률에서는 최고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공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?
공실은 말 그대로 그냥 비는 거죠. 공실의 대표적인 예방법은 일단 부동산을 사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요. 내가 만약에 입지가 괜찮고 임차 수요가 받쳐주면서 주변에 특별한 공급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공실은 날래야 나기가 되게 힘들어요. 대표적으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균 공실률이 1%도 되지 않았었어요.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걸 샀어요. 샀는데 공실이 났어요. 그럼 공실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임대료가 되게 비싸다는 거예요. 그럼 그 임대료를 갖다가 그만큼 깎아주면 되겠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료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렌트 프리 같이 아예 몇 개월은 그냥 쓰세요. 임대료의 금액은 절대 깎지 말아야죠. 왜냐면 또 나면 올리기가 힘들거든요. 그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서는 렌트 프리로 해서 오히려 임차인은 손쉽게 맞아줄 수 있겠죠. 내가 진짜 입지가 괜찮고 수요가 받쳐주면서 그리고 월 임대료를 세게 놓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실은 진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만약에 앞선 얘기 중에 뭔가 요소가 하나가 삐뚤어진다 그럼 공실 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. 부동산을 갖다가 운영하기 전에 주변 시세를 파악하면서 그 해당되는 월세를 내가 어느 정도 놓을 수 있는지를 놔야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산정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될 이자와 이거를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 수익률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. 어쨌든 공실은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는 그 순간부터 어느 정도는 다 예측하면서 예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. 자, 그러면은 공실까지도 내가 어느 정도 맞췄는데 여기서 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건물 가격이 안 오르면 어떡할까요? 내가 산 게 이미 꼭지면 어떡할까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뭔가 재테크에서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100% 완벽한 투자라는 게 존재하긴 힘들어요. 가격이 떨어질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라갈 거에 집중을 해서 그걸 올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내가 과거의 기록을 보고서는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내 걱정을 해소할 수 있어요.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국세청에 나온 자료 같은 걸 보게 되면 작년에 전국 상업용 건물의 평균 가격이 5% 이상 올랐다라고 해요. 그리고 서울 땅값이 한 20% 이상 올랐다라고 해요. 자, 이게 전체적인 평균이니까 올라간 곳이 있고 떨어진 곳이 있겠죠. 그랬을 때 우선 거래량이 많은 곳을 보세요. 그리고 그 거래량이 많은 곳 중에서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간 거를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. 이거를 연도별 그리고 뭐 3년치, 5년치, 10년치를 갖다 쫙 보면은 그냥 꾸준하게 올라간 지역들이 계속 있어요. 거기다가 투자를 들어가면 되겠죠. 그리고 거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입지가 좋고 수요가 받쳐주면서 공급 계획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. 내가 떨어질 게 두려워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. 오늘 건물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. 어떠세요? 들어보시니까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? 내가 건물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렵다고 하는데 그걸 두려움으로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왜 두려운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요. 그리고 그 이유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두려워서 건물을 안 사겠다. 그거는 건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.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게 건물주 부자로 나아가는 길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